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 물가가 충분히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 금리도 5.1%로 당초 예상보다 높이 잡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로 상품 수요가 힘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확인되자 코로나 무료 검사 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211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16명, 입원 환자 수 1,3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임과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UC 얼바인에서 살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남녀는 모자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의 올해 증오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건수는 줄었습니다. LA 일부 지역에 오늘 새벽 기온이 화씨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 서리주의보까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추운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시는 난방이 어려운 가정은 난방 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외 활동 시에도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에 비가 몇 차례 내렸지만 수자원국은 남가주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강제 절수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주민들의 물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미연합회의 유니스 송 대표와 윤일애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김치의 날 선포는 전국에서 7번째입니다.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로 루이지아나주의 한 마을이 휩쓸고 지나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된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해 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아르헨티나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나란히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프랑스의 음바페 맞대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 모로코 간의 월드컵 3, 4위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은 일요일 오전 7시에 펼쳐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정례회의 결과를 비롯해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소식을 소화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낙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겨울이 들어오면서 겨울 폭풍과 몇 차례 남가주를 찾아와 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뭄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바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지역에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비가 왔지만 가뭄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남가주 수자원국은 긴급 이사회를 갖고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남가주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모든 전력사와 수도 공급사들은 물 공급 줄어들게 됩니다. LADWP 등 26개 산하기관에 절수를 위한 조치 마련도 명령됐습니다.
남가주 수자원국은 당장 주민들의 강제 절수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물 사용이 줄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강제 절수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DWP는 남가주 수자원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잔디, 물주기 제한 등의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뭄 사태가 조금은 완화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봄부터 다시 건조한 기후, 1월부터 건조한 기후가 다시 이어진다는 징후도 있어서 가뭄이 해소될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비가 왔다고 이것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데이비스 메럴 연구 기상학자는 최근의 겨울 폭풍이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진 못했지만 완화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며 조금 완화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가주의 최근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서리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가주에서 노숙자 2명이 동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시소는 노숙자 2명이 최근에 사망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인이 동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시소는 사망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2명의 노숙자들은 모두 산호세 다운타운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노숙자 지원단체는 겨울이 되면서 캘리포니아가 매우 추워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노숙자 주택 마련이 당연히 필요한 대책이지만 당장 추위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 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4,211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는 12월 13일 기준 1,3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측이 또 한 번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주소당 4개의 검사기기이며 이 웹사이트는 올 1월에 개설돼 당시 신청자가 크게 몰린 바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에는 배송 통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몇몇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숫자가 한 달 전 500명대에서 지금 1,300명을 넘어섰다며 LA 카운티 의료 시스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BQ1, BQ1.1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이 매우 낮다는 것으로 새로운 지배종 침투를 막아낼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더사이나이 병원의 소니아 간디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이 소위 트리플 데믹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확진 판정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년간 겨울 독감 환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마스크를 써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전부터 중국에는 코로나가 이미 많이 퍼져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둥성 진안에 사는 자오 할아버지가 2차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접종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2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90%를 넘었지만 80살 이상의 2차 접종률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의 확진 환자 급증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꼽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훨씬 전부터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Are the people that need to be vaccinated adequately vaccinated with the right vaccine and the right number of doses? And when was the last time those people had a vaccine?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에는 비상사태가 해제되길 기대했지만 중국의 확산 통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아침 공기 매우 차갑게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가려지는 만큼 체감 기온이 보다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내일 낮 기온은 5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캘리포니아의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2, 3도가량 떨어집니다. 다시 평년 기온은 밑돌고 이렇게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7도, 해안 지역은 61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폭설이 그치고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코엔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난 트럭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발보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에서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쓰고 분쟁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도운 한미연합회의 유니스송 대표와 윤일의 변호사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적극 홍보하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주며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뮤니티에 한인 후보들을 알리고 다른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과 힘을 합쳐 한인타운의 투표소 설치를 늘리는 데 앞장선 한미연합회의 유니스송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보면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총 4만여 명의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왔다고 합니다.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입니다.
어르신 분이 오셔가지고 선거를 참여하시겠다고 라디오에서 들었고 신문에서도 읽었는데 얼만큼 그게 중요한 일이고 한미연합회에 찾아오셔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메일도 모르셨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도 제대로 못 갖고 오시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그만큼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 어르신이 그걸 느끼시고 그 늦은 시간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한미연합회 측은 4.29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등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윤일의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 피고들께서는 그 LA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노부부셨어요. 근데 하필 그때 남편분이 큰 병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법원에서 배상 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제 부부의 사업이 파산이 되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합의안에 잘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서 결과적으로 소송도 취하가 되고 또 사업이 파산되는 위험을 면하게 되었던 그런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팬데믹 고비를 넘겼음에도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많다며 한인 사회의 차세대 한인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분들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알아도 이제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기르는 게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리더들 중에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투표를 하고 출마하지 않아도 코리안 커뮤니티 위한 그런 법들과 그런 리더들을 선거에 투표를 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더 강건해지고. 유니스송 대표와 윤일의 변호사는 한 해 동안 한미연합회를 방문해준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의지하고 찾아주시고 또 우리를 신뢰해주시고 무슨 어려움을 느끼셨을 때 우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신다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고 자녀분들과 손자, 손녀분들이 리더들이 되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원할 때 꼭 우리를 찾아주시고요. 2022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연말 연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미연합회는 2023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또 한인분들께서 필요로 하실 때 늘 곁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한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설립 40주년을 맞게 되는 한미연합회 측은 다가오는 흑토끼에 해 개묘년에는 남가주 변호사협회, LA 총영사관 등과 함께 진행하는 월간 법률사무소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며 오는 2024년에 진행되는 대선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돕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 양성 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 한 해 LA시에서 증오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건수는 줄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올 한 해 LA시 내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보다 13%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LA시의 증오범죄 건수는 615건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 19건에서 올해는 30건으로 증가했고 유대인을 향한 증오범죄 건수는 72건에서 88건으로 늘었습니다.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보다 36%가 늘어나 올해에는 279건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아시안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 건수는 줄었습니다. 올해 아시안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 줄었습니다. LAPD는 효율적인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범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이번 통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혐오 표현이 LA 시내 증오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늘어나는 증오범죄 수치가 LA시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표현이 이같이 증오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유명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를 예로 들면서 이런 유명인마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인 킴 카데시안의 전 남편이기도 한 힙합 뮤지션 카니에 웨스트는 지난 10월에 유대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잠시 중단됐고 카니에 웨스트와 스니커스 계약을 맺고 있던 아디다스 등 스폰서들이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UC 얼바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에 대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UC 얼바인에서 남녀 투신 자살 이렇게까지만 보도가 됐을 때 비슷한 나이 또래 혹은 재학생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과 얼바인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올해 77살 타이타이 뉴엔, 숨진 남성은 올해 36살 앤드류 뉴엔 또한이었습니다. 모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명 모두 얼바인에 거주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자살 사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들 도안이 고층 건물에서 엄마를 건물 아래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UC 얼바인 건물은 5층 높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였던 오후 3시 52분경 캠퍼스 경찰은 여러 건의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셜 사이언스 플라자 건물 앞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도안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적이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접촉은 2019년으로 당시 정신건강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4년도부터는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민국은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부터 새로운 시험을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귀화 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현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 외에도 미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영화 아바타가 개봉이 됐습니다.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최대 6,800억, 그러니까 5억 2,5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상 판매액입니다. 북미 극장과 박스오피스는 1억 5천만에서 1억 7,500만 달러,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영화 시장에서의 티켓 판매액은 최대 3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바타2는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차례로 개봉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미국의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가 어제 제28회 시상식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 후보 작품으로 헤어질 결심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장편 영화입니다. 또 크리틱스 초이스는 미국 영화, 방송 비평가들이 작품성과 또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해서 주는 상으로서 TV와 영화 부문으로 나눠서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 헤어질 결심이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에 선정됨에 따라서 TV 부문까지 모두 합쳐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 작품 3편이 진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TV 카테고리 부모 리스트에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파친코를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 후보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까지 3편이 나란히 이 후보작에 들면서 한국 작품을 비롯한 한국계 컨텐츠가 이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상정한 우체국 개명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으로 참전해 사망한 한인 김장호 일병을 기리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김 하원의원은 올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이름을 장호킴 우체국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김일병은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순찰하다 이라크 저항 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져 사망했습니다. 플러튼 대학교 1학년에 다니다 2005년에 입대한 그는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군사작전 중 전사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퍼플하트 훈장과 브론즈스타 메달 등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어제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주 청사에서 한인사회 대표들과 함께 김치의 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를 알리고자 202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조지아주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미시건,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이어서 미국에서 7번째로 제정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택한 것 속도 조절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보폭을 줄인 겁니다. 0.5%. 하지만 예전에 0.75% 자이언트 스텝 처음 금리 인상을 할 때도 0.5%냐 0.75%냐 추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0.5% 빅스텝 그래도 금리 인상이 되기는 한 겁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금리를 또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은 물가가 충분히 잡힌 것은 아니어서 통화 긴축을 이어갈 거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YTN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환호해야 할 증시는 거꾸로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인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당초 예상치였던 4.6%보다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 피벗에 들어갈 거란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경제 전망도 더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을 0.5%로 전망해 지난 9월보다 0.7%포인트나 낮춰 잡았고 물가와 실업률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 떨어지기 시작한 증시는 끝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시장의 겨울이 길어질 거란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힘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이 급감한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 2천 건보다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이 결과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등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잇따라 해고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업종에서의 노동자 우위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노동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개발한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연방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은 이미 틱톡을 공공장비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겨울 폭풍이 중부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폭풍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로 2명, 3명이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캐도 페리시 시골 마을을 휩쓸고 간 토네이도가 여성과 어린이 등을 숨지게 하면서 최소 4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한 가족의 집은 토네이도로 파괴됐고 그리고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보안관은 토네이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집 주소로 표시된 곳은 주택 흔적조차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루이지애나주 유니언 페리시에서도 발생해 부상자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와 엘레바마주까지 포함해 멕시코만 남부 지역의 300만 명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일부 산악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고 이곳을 지나는 90번 고속도로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겨울 폭풍이 지금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49개국 정상을 한데 모은 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미래에 전념하겠다고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공들였던 아프리카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아프리카 49개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l in on Africa's future.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며 전 세계의 성공인 만큼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과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U will unlock new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countries and bring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even closer than ever.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금연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연말입니다. 2022년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세우셨던 금연 계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못 지키신 분들도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금연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시겠습니까? 뉴질랜드 케이스입니다. YTN입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강력한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ayes are 76, the noes are 43. The motion is agreed to.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를 배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반된
15만 뉴질랜드 달러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Young people never start smoking, so we are legislating for a smoke-free generation by making it an offence to sell or supply tobacco products to those aged 14 when the law comes into effect. 다만 이 법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전자담배 제품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은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 판매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2025년 성인 흡연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치 16.5%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암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줄면서 의료비 지출이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금연법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소매점이 고사하고 흡연자들이 암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 금연법이 시행되면 2005년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탄에 이어 뉴질랜드는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 국가가 됩니다. YTN 임수훈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고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득점 공동 1위 메시와 음바페가 결승전에서 신구 골잡이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프랑스는 테오 엘난데스와 콜로 무아니의 골로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We're gonna beat the Argentina team, even if we love Messi and everyone, but France is better, and we're gonna win our third stars. 모로코는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It was a tough match. France are a really good team, but the fact that they withstood the 90 minutes and almost came back says it all really, and the whole Arab world is really proud of that team today.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또 1938년 이탈리아, 1962년 브라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을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이번 대회 나란히 득점 1위에 올라있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음바페와 메시의 득점왕 경쟁도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와 돌풍의 팀 모로코의 3, 4위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0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0시에 시작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컵 준결승과 결승이 열리는 시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이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경기에서 프랑스가 첫 골을 넣는 과정에서 음바페의 존재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바페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 무려 7명의 모로코 수비가 에워쌌고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손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손쉽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쉬운 골은 아니었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음바페가 모로코 수비를 뚫은 뒤에 날린 슈팅이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4강전 두 골 모두 관여한 음바페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를 이겨내고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승에서 축구의 신 메시와 만날 차례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지나치는 음바페 표정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음바페와 메시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겠죠. 나란히 현재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5골씩을 기록 중인 두 선수는 이제 우승컵과 대회 MVP, 득점왕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바페와 메시는 최근 두 번의 월드컵에서 나란히 11개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기회 창출에서는 메시, 드리블 돌파 성공에서는 음바페가 앞서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5살 메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우승을 향한 열망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역대 최고 선수 메시와 스피드왕 음바페 이 두 선수가 충돌하는 결승전, 이번 대회 최고의 결승전이 될 것으로 빅매치가 결승전에서 드디어 성사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월드컵 3, 4위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일요일 오전 7시에 펼쳐집니다. NBA 소식 오래간만에 잠깐 살펴볼까요? 어제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경기했었습니다. 99대 88로 LA 클리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어제 경기에서 19득점을 올리면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꾸준히 건강함을 보여줘야 클리퍼스는 승산이 있습니다. 폴 조지는 어제 경기에서 1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폴 조지 어제 17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11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이 두 선수가 함께 뛰어야 이 클리퍼스는 시너지가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존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존월까지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클리퍼스 올 시즌 충분히 플레이오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선수들을 선정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최근 2022년 올해 스포츠인으로 NBA 간판 선수 스테픈 커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를 앞세워 최근 8년 사이에 6차례나 NBA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서 4번 우승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올해 스포츠인으로 NFL 템파베이 소속의 쿼터백 탐 브래디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메이저리그 홈런왕 애런 저지고 뉴욕 양키스 소속인 애런 저지는 올해 홈런 62개를 때려서 아메리칸 리그 MVP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저지의 홈런 62개는 61년 만에 나온 아메리칸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타 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